자, 오늘 한발 주제는 똑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뭐 내일 엔비디아, 그다음에 AI 이 화두가 연결되겠죠. 질문 자체가 틀리면은 오답만 계속 산출된다. 이게 이제 AI 시장인데 아까 이제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뭐 이런 논란들은 결국에는 맨파워죠. 사람의 힘.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 언어죠. 챗 GPT라고 하는 게 큰 화두였고 올해는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AI. 그거는 아직도 이제 이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군 중에 지금은 뭐 명시적으로는 그런 게 없지만 AI하고 소통하는 기술이 특출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른바 AI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잘 못하면은 계속 오답만 나오니까 질문을 AI가 이해할 수 있게끔 꾸려주는 거죠. 이걸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때 우리 왜 기계 언어를 배우는 코딩이라는 학과목이 생길 정도로 뭐 유치원부터 해서 영유아들 이런 학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지금 싹 사라졌잖아요. 이 코딩이 결국에는 그 기계 언어를 습득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는 언어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뭐 한글은 더 중요하지만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학창 시절부터 주입식 암기로 막 배웠던 그 기억이 나고 거기 지금은 뭐 유학도 뭐 많이 보내고 국제학교, 영어 유치원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좀 더 발전해서 근대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IT의 기계 언어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기계 언어를 지금 할 필요는 없어. 왜? 챗 GPT가 이미 기계 언어를 다 익숙하게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AI 커뮤니케이터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그런 기업들이 또 생겨나는 겁니다. 신생 기업이지만 지금 주가 굉장히 러프해요. 터프하게 막 움직이는데 BI 매트릭스 그 사업 개요 내역 쭉 읽어보면은 뭔 소리야 이게. 어려워요. 용어 어렵습니다. DT, 뭐 DX 표준 뭐 이 글로벌 표준 로코드 플랫폼 무슨 얘기 신생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기업들이 이제 승부고 그것이 이제 수익성으로 나올 것이 멀지 않은 미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I 일상화가 사회의 또 다른 뭐 주목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널려나잖아요. 인터넷이 워낙 보급 확산된 뭐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널려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찾아주고 가공하고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느냐. 그래서 내가 뭐 창업을 하는데 아니면은 소상공인 분들이 요즘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컨설팅을 AI를 통해서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매끄럽게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돈을 수익을 내는 기업이 바로 이 BI 매트릭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그냥 소개만 시키는 거. 네. 상장한 지 2주 됐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890억인가 그래요. 꼬마입니다. 꼬마. 아주 신생하죠. 근데 오버행이 나오기에는 한 달도 안 됐고 주가는 막 떨어지는데 어제 막 물량 쏟아지는 걸 보면서 뭐지? 이 상장 기업들에 대한 그 파도의 영향이 아직도 미치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지긴 했는데 시가총액이 워낙 싸니까. 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 한동훈 법무장관 테마주가 요즘 뭐 난리인데 사회이사 분이 또 연관성이 있는 모양 같이 근무했던 뭐 차장검사 뭐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범외고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AI 관련된 주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정도입니다. 자, 뭐 두 분이 혹시 그래서 BI 매트릭스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동훈 정치 인물주로도 엮이고. 주가는 왜 저 모양일까? 그리고 또 AI로도 같이 엮여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최근에 코딩 개발자들이 지금 부족 사태다라고 좀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코딩 없이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는 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노코드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 규모가 35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AI 시장이 더욱더 지금 이제
태동기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기에 접어든다고 했을 때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도 지금 700여 개의 어떤 이제 공공기관과 또 금융기관에 또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BI 매트릭스가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최근에 파주 사태 이후에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어떤 이제 매수세가 조금 투심이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시장에서 한동훈 관련 종목으로 붙기면 다시 또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언급할 수는 없고. 맞습니다. 네. 하여튼 흥미로운 시장 분위기라서 일단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신생 기업이고 생소하고 낯설은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도 이제 잘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산업군에서 또 생존한다면은 그리고 달래 상장을 했겠나 싶어서. 맞아요. 요즘은 뭐 재료가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신규 상장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또 기회라고 봐요. 원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열광하면은 조용히 또 빠져나와야 되는 게 또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런 신규 상장된 종목들 이 지금 BI 매트릭스도 공모가가 13,000원인데 어제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이렇게 상장을 시켜놓고 공모가 어느 정도 위에서 주가가 좀 유지돼야 되고 아까 앵커님이 되게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이 뭐 VC를 포함해가지고 사실 재무적인 투자자든 뭐 어쨌든 간에 상장이 되자마자 그냥 바로 엑시트 해버리고 이게 더 키워서 10배, 100배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당장 수익 좀 나면 빠져나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추후에 뭐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 미국의 헐리우드에 활동하는 어떤 배우가 디자인 같은 거 회사를 했었거든요. 그 회사가 그 디자인을 어디 걸 해줬냐면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 지금 메타의 전신이죠. 페이스북 그 디자인을 해주고 대금을 주식으로 받았어요. 그게 몇천 배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 사람이 이 예술가 중에서는 가장 부호순위 뭐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좀 될 만한 기업들은 사실상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고 지금 이 벤처 생태계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뭐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AI라는 이제 키워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로우 코드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제 진짜 코딩이 필요 없고 AI가 그 코딩과 관련된 이제 모든 언어적인 로직부터 시스템 로직을 다 대신해 준 거예요. 이게 로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 자체가 이제 수요가 많이 이제 줄어든 걸 얘기하는 거. 이게 더 나아가면 이제 노 코드가 되는 거. 아예 코드가 필요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언어 로직이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뭐 BI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기업들하고도 좀 차별화되는 요소가 분명히 좀 있고 또 이걸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또 표준화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잠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뭐 지금 당장의 이제 실적보다는 분명히 이제 성장 좀 잠재력을 보면서 이제 투자하는 기업이고 적어도 공모가 아래 구간에서는 좀 접근을 좀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데이터 광산, 채굴, 뭐 가공, 또 컨설팅 이런 용어들을 새기면 될 것 같고 장기 투자에 대한 감세 논의도 한번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아까 제가 이제 VC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시장의 볼멘 소리는 벤처 캐피탈이 고금리 대부업도 아니고 자본을 투여한 다음에 이익이 좀 나면은 이자 딱 생기면 그냥 바로 먹튀죠, 먹튀. 그렇죠. 먹고 튀는 건데 그게 이제 일상화 돼 버리니까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혼탁스럽고 근데 장기 투자가 좀 정착화돼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분이 해주셔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연말에 대주주 요건 빨리 완화부터 해야죠. 네, 뭐 그것도 논의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하여튼 제가 정해놓은 한 바는 오늘 신생기업이지만 BI 매트릭스라는 기업을 좀 봤고 김현미 매니저의 한 발 선정을 또 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맥락을 좀 다 이렇게 좀 수미상관으로 좀 맞춰가지고요. 저는 이제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뭐 칩셋 미디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익숙하게 많이 들으셔서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엔비디아 이슈 속에서 ARM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다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이미 가온 칩스는 좀 해드렸기 때문에 가온 칩스와 또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을 만한 칩셋 미디어를 오늘 한 발 종목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칩 내에서 영상 이제 녹화라든지 재생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비디오 IP를 전문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영상화되고 그 영상을 이제 처리하는 속도도 좀 빨라져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칩 설계에 고도의 이제 기술이 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칩셋 미디어와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게 되는 거고요. 실적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보고 싶은데 이번 3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한 70억, 영업이익이 20억이 나왔어요. 단순 계산해봐도 영업 마진이 상당히 높죠. 이런 기업들은 전체 캐파 자체가 로열티라든지 라이센스 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칩 라이센스 계약이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칩 판매가 늘어나면 수익의 구조가 계속 좀 늘어나는 우리가 이제 이걸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에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마도 이 칩리스, 팹리스 하면은 얘네들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인 것 같긴 한데 다들 실적은 안 나오고 다 적자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의 지금 연간 매출액 추이와 영업이익 추이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 막대 그래프 매출액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2017년부터 계속 우상향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이 2017년까지 적자였다가 2018년부터 흑자 기조로 돌아서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연간 기준으로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이 정도로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한 80억에서 8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당연히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내년에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NPU예요. 올해 이제 9월 달에 갑자기 이제 칩셋 미디어가 엔비디아의 성능을 뭐 10배 능가하는 NPU를 개발했다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콧방귀를 끼고 뭐 설마 엔비디아를 능가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칩셋 미디어의 주가가 다른 팹리스 기업들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이제 기대감을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어요. 바닥권에서 한 150% 정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7월, 8월 달 이제 고점 찍고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이제 무증에 따른 이제 권리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재무적인 이슈들까지 다 소화를 좀 시키고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신고가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목표로 이 NPU를 판매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내년 이제 칩셋 미디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될 수 있느냐 마느냐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범용 NPU보다는 칩셋 미디어가 개발한 게 일단 크기 자체가 한 10에서 20% 좀 작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이제 구동을 할 수 있고 요걸 이제 구독형 서비스로도 라이센스 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성능 자체를 엔비디아하고 자꾸 비교하면은 괜히 또 이상한 얘기들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차세대 이제 NPU 쪽에 칩셋 미디어가 이제 좀 발을 들여놓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ARM 주가가 워낙 좀 강했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장비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만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ARM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ARM과 호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칩셋 미디어 혹은 뭐 가온칩스라든지 지난주에 앵커님이 한번 또 말씀해주셨던 오픈 AI 같은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요. 차트 AI 하면서 퀄리타스 반도체 맞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오늘은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은 좀 이제 너무 많은 분들께 익숙해지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는 조금 눈치 보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HBM 관련주를 강하게 올라갈 때 못 올랐던 이런 기업들, 팹리스나 디자인하우스 이런 기업들이 새삼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받을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조금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권리락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2만 원대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뭐 권리락에 따른 착시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주가 상장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전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종가 28,000원 정도 매수가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비디오 IP 전문 기업 칩셋 미디어 이렇게 하는데 이 IP라는 거는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지적 재산권인데 비디오 IP 그러니까 블럭이죠, 블럭. 뭐 예를 들면은 쥬라기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공룡의 모양,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런 것들 하나의
상당히 고가겠죠. 네. 비디오 I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IP 블럭 하나 자체에 비싼 거는 수천만 원 내지는 뭐 수억씩 하는 것도 있고 그 블럭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로직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죠. 네, 퀄리타스 반도체도 어제 장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군요. 국내 반도체 기업하고 30억 원 규모의 IP 라이센스.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맞아요. 비디오 IP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영상을 뭐 재상하고 녹화하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고 또 전 세계에서 이제 3위권에 등극한 기업인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ADAS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이 네. 모빌아이가 1등인데요. 거기에도 지금 직접 제작과 비디오 IP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재생하고 녹화하는 칩이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각종 전장 사업에 또 가전제품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꾸준한 로얄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또 최근에 아까 기호익 매니저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신경마 처리 장치 MPU 칩을 이제 출시를 했고 앞으로 양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양산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또한 수년 전부터 이 MPU 칩에 지금 차세대 반도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AI가 태동기다 보니까 지금은 GPU가 범용 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PU로 대체가 가능한데 앞으로 이제 AI가 성장기로 접어든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제 MPU 칩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 칩셋 미디어가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MPU 칩의 그렇죠. 어떤 출시를 공개를 한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그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이제 자본이 잉여가 좀 생기고 기업들은 이제 융통할 수 있는 개발에 이제 조금 더 신중하고 많이 들어가서 글로벌로 나아가야죠. 이제 뭐 국내 여기 시장의 좁은 마켓에 그냥 머물 게 아니라 하여튼 세계적인 기업들이 좀 탄생을 좀 네. 하겠죠. 제가 뭐 대만의 지우 씨 얘기도 해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패미니스트 기업들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시총 막 2천억, 3천억, 4천억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게. 조 단위 이상, 뭐 5조 이상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고. 순간적으로 봅니다. 무슨 관련주에 엮여갖고 팍 튀었다가 또 확 내려갔다가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좀 존재해야 되는데 그건 기업의 몫이고 또 시장이 판단할 몫이니까. 자, 김영 매니저의 한 발은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우리 김준우 매니저의 한 발을 가볼까요? 저는 어제 첫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의 후속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에 대세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최대 수혜주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소프트 파워로 오늘. 네, 맞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여러분들이 알지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개발한 기업이 이스트 소프트인데 2016년부터 이제 AI 쪽에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AI 휴먼 쪽에 지금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핵심 파트너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얼라이언스로 합류했다,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얼라이언스가 뭐냐면 신성장 동력, 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첨단 산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기업들과 같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앞으로 유통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주는 프로젝트다, 글로벌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이 바로 이스트 소프트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 쪽에 계속해서 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이스트 소프트의 어떤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가 있고 또 국내에서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이제 그 비전 얼라이언스에 합류한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스트 소프트다 보니까 가장 큰 주가 탄력이 보이지 않을까 아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제 애저인데 사실상 AI 시장이 성장하면은 이제 클라우드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가상 공간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애저를 활용해서 이스트 소프트가 AI 휴먼 사업에 뛰어들었고 애저. 맞아요, 애저. 예. 네. 뭐 애저라 그러니까 새로운 건가? 이 발음이 한글로는 또 애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외래어가 좀 발음하기가 좀 애저라고 할게요. 네, 아닙니다. 애저와 같이 지금 이스트 소프트의 AI 휴먼 관련해서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지금 테마성으로도 묶일 수 있고 또 그리고 AI 기업들 중에서도 충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좀 간택을 받았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기술력은 또 입증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소프트였던 무슨 알약, 알집, 뭐 알송 이런 걸 뛰어넘어서 AI 쪽에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애플의 시청을 뛰어넘는 순간 또 이스트 소프트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간 상태예요. 어제 장 마감하자마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제 샘 알트먼이 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좀 갭 상승이 나온 이후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14,500원으로 설정을 하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18,000원을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은 이스트 소프트 AI 휴먼 컨셉입니다. 자, 오늘 한 발을 쭉 정리해서 지금 화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은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